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카메라나 렌즈 리뷰를 볼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뭔가요? 저는 그래요. 장점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카메라 회사나 렌즈 회사에서 장점 위주로 얘기하지 단점 위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무엇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페이스북, 각종 SNS, 광고를 통해서 장점을 나열해 놓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꿀팁과 단점은 잘 알 수가 없죠. 또 꿀팁을 알려주는 사람은 있으나 그 꿀팁을 알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자 회사에서 알려주는 팁을 가지고 꿀팁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점은 카메라 회사에서 절대로 카메라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단점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들어도 단점이라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단점을 단점이라고 얘기해서 어찌 보면은 단점의 수위를 상당히 높여놓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쓸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단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팔리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쓰면서 느낀 꿀팁과 쓰면서 느낀 단점, 오늘은 크나큰 오류, 미스테이크를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 캐논의 EOS R이란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욕도 많이 먹었지만 사실 팔리기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지금 남대문 카메라 업자, 카메라 딜러 임성재님에게도 전화를 해보면 요즘 들어서 EOS-R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할 정도로 EOS-R이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EOS-R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캐논의 렌즈를 잘 깎는 그 기술 때문에 좋은 렌즈들이 나오니까 그 렌즈를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EOS-R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렌즈는 좋으나 EOS-R의 기능이나 성능, 물론 1세대이기 때문에 걸러야 하지만 워낙 좋은 렌즈가 나오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EOS-R에 대한 오류 같은 펑션 바에서 ISO가 안 바뀌는 그런 렉 같은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EOS-R의 새로운 오류를, 미스테이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펌웨어 업데이트 한 방이면 이 오류를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ISO가 안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바꾸지 않는 캐논은 왜 안 바꿀까요? 이 동영상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꿀팁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EOS-R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원하는 설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 뒤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LCD를 보다가 LCD가 이렇게 가슴 쪽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이 LCD 쪽으로 다가갈 때 이 LCD의 화면은 꺼지고 뷰파인더가 켜집니다. 그죠? 이게 오토죠, 오토. LCD로만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뷰파인더로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후지 같은 경우는 정말 편리하게 옆에 버튼이 있어서 오토로 할 거냐 아니면은 뷰파인더로 갈 거냐 LCD로 갈 거냐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후지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안에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도 제가 세팅을 도와드렸던 바로 그 세팅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거를 보고도 아직까지 잘 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설정은 캐논에서는 두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 설정. 첫 번째는 LCD냐 아니면은 뷰파인더냐, 요 두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키로 빼서 이 키로 LCD냐 뷰파인더냐 요거를 고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거는 외부 키를 통해서 뷰파인더냐 LCD냐 아니면 오토냐 요 세 가지를 조절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점. 그냥 LCD냐 뷰파인더냐 요것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어딥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 요거 벤치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표시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뷰파인더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LCD로 볼 것이냐 요것만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니면 오토로 갈 거냐. 네. 자, 그러면은 표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자동으로 하면은 오토로 변하는 거죠. 요 센서가 작동으로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수동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동 표시는 뭐 뷰파인더나 화면이나 아무거나 해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카메라 모양 여기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그 맨 위에 보면은 버튼 커스터마이즈가 있습니다. 버튼 커스터마이즈를 누르고, 이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에서는 절대로 이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드에서 설정 변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카메라 모양이 있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1, 2, 3, 4 네 번째로 가면은 이쪽에 버튼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있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왼쪽이 카메라 설정, 오른쪽이 동영상 설정인데 왼쪽에서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별 모양이 있죠. AE ON이라는 건데 여기를 뷰파인더 화면 전환으로 바꿔줍니다. 바로 저 모양이죠. 저 모양으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뷰파인더 화면 전환 요거 있죠. 요걸로 해놔야 돼. 네, 요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딱 눌러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뷰파인더 화면, 뷰파인더 화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요거를 누르면 말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일 때 내가 손이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이 화면은 꺼지지 않죠. 자, 여기까지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원하는 팁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EOSR 유저 여러분들의 세팅을 도와드린 바로 그 설정이고요. 네, 두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은 제가 방금 해드린 거 보고 따라 하시면은 바로 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캐논의 엄청난 미스테이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M모드에서도 누르면은 뷰파인더냐 화면이냐, 뷰파인더냐 화면이냐 이게 바뀝니다. 그죠? AV 모드도 됩니다. AV 모드 돼요. TV 모드도 됩니다. P 모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플렉시블 우선 모드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다 돼요. 그런데 자,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래, 좋아. 인텔리전트 오토다. 모든 걸 오토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LCD에서 뷰파인더, 뷰파인더에서 LCD도 자동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면 전환을 설정해 놨는데 그 설정이 먹지도 않아요. 자, 보셨죠? 일부러 이런 설정을 해놨다고요? 캐논에서?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캐논에서 뭔가를 빠뜨려 먹었거나 미스테이크, 실수를 한 게 분명합니다. 이런 설정, 이런 꿀팁, 이런 오류 누가 알려주고 누가 잡아내겠습니까? 바로 윤석주 TV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류 알려드리는 방송, 윤석주TV 아니면 안 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정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